14개의 캐치 그리고 329 리셉션 야드. 2013 시즌에 칼빈 존슨이 단 한 경기만으로 만들었던 기록이었습니다. 이때는 칼빈 존슨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공격 전술 그 자체였습니다. 순간 집중력이 필수인 단거리 패스와 다양한 루트 콤비네이션으로 수비수를 따돌렸던 중장거리 패스 모두 예외 없이 캐치했죠. 수비수가 밀집되어 있는 필드 중앙에서도 공을 잡았고 사이드라인 쪽에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대 수비수 여러 명을 따돌리고 높게 뛰어올라 공을 잡은 플레이, 그리고 몸을 낮추며 터치다운을 가져오는 플레이까지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플레이들을 같은 경기에서 모두 보여줬습니다. NFL 역사상 단일 경기 리셉션 야드 2위의 활약으로 극적인 승리를 가져온 후 경기 MVP로 뽑혔던 칼빈 존슨이 했던 말은 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NFL에서 가장 겸손한 슈퍼스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커리어 9년간 NFL 수비수들을 잠 못 들게 만들었던 별명 메가트론의 칼빈 존슨, 그는 어떤 선수였을까요? 칼빈 존슨이라는 선수는 워낙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그냥 피지컬 하나로만 정의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커리어 기록을 고려하지 않고 피지컬만 봐도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키는 NFL 리시버 포지션 평균 183보다 무려 13cm가 더 큰 196이었습니다. 몸무게는 포지션 평균 90kg보다 18kg나 많은 108kg였죠. 칼빈 존슨의 현역 피지컬은 리시버보단 타이트엔드 포지션 선수들과 오히려 더 비슷했는데요. 타이트엔드 선수들의 평균 키는 193, 몸무게는 115kg입니다. 그렇다면 칼빈 존슨도 그냥 타이트엔드 선수들과 비슷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차원이 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도 공을 받는 스킬이 뛰어난 선수들이 있는데 칼빈 존슨은 스피드와 점프력 면에서 리시버들보다 훨씬 몸이 크고 상대적으로 둔한 타이트엔드 선수들보다 훨씬 대단했습니다. 아니, 아마 다른 날렵한 프레임의 리시버나 런닝백 선수들보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07년 컴바인 당시 칼빈 존슨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40야드 스프린트를 4.35초에 뛰었고 서전트 1m 8cm, 제자리 멀리 뛰기는 3.53m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들 모두 196, 108kg의 큰 피지컬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할 만큼의 대단한 기록들입니다. 컴바인 당시 상의를 벗고 몸무게를 재는 모습에서 볼 수 있죠. 체지방률은 확실히 한 자릿수였습니다. 컴바인 후 드래프트에서 칼빈 존슨은 전체 2번으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게 지명됩니다. 그런데 칼빈 존슨은 대학 커리어를 미식축구 명문대와는 거리가 먼 조지아 공과대학교에서 보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요? 칼빈 존슨이 유년기에 가장 즐겼던 스포츠는 미식축구가 아니라 야구였다고 합니다. 미식축구도 같이 했지만 야구로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미식축구 필드 위에서는 별명이 버터핑거였다고 하네요. 공을 자주 놓쳤다는 뜻이죠. 심지어 단기간에 키가 굉장히 많이 크며 오스쿠 슐라터 질환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스포츠를 아예 그만둘 것을 권했지만 이때 칼빈의 어머니인 아리카 존슨이 칼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She said at the time, she was like, ain't nobody ever gonna tell you what you can't do. Took it to heart. 결국 칼빈 존슨은 고등레벨을 압도하고 여러 대학팀 오퍼를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조지아도 있었고 마이애미 그리고 노터데임까지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 마이애미의 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지아와 노터데임 두 팀 모두 미식축구 명문대죠. 하지만 칼빈 존슨은 조지아텍, 조지아 공과대학을 선택합니다. 일단 거주하고 있던 조지아주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조지아 대학교보다는 훨씬 학구적인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조지아 공과대학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조지아 공과대학에 들어가 칼빈 존슨은 각종 리셉션 기록들을 모두 경신하고 나옵니다. 커리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1번 옵션으로 활약했고 마지막 시즌에는 76개의 리셉션과 1202 리셉션 야드 그리고 15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합니다. 또한 15kg나 벌크업을 하며 프로 진출을 준비했죠. 결국 2007년 NFL 드래프트에서 전체 2번 픽으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게 뽑힙니다. 레전드 커리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번 픽과는 다르게 말이죠. 칼빈 존슨의 별명 메가트론은 루키 시즌 선배 리시버였던 로이 윌리엄스가 지어준 별명이었다고 합니다. 칼빈 존슨은 메가트론이 빌런이기 때문에 처음엔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엔 상대 수비팀에게 가장 큰 빌런이 되는 것이 본인 역할이라고 받아들이고 별명에 적응했다고 하네요. 일단 루키 시즌을 지나 2008 시즌에 집중해보겠습니다. 매튜 스태포드의 입단 직전 시즌이었고 불명예스러운 전패,
무승 16패의 시즌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수치스러운 전적을 압도라는 카테고리에 언급을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 기록들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2008년 디트로이트 소속 쿼터백으로 경기에 나왔던 쿼터백은 총 5명이나 됩니다. 이 중 1명은 자발적으로 엔드존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대참사 플레이를 보여줬던 댄 올로프스키죠. 1년간 이 5명의 쿼터백이 던진 터치다운을 다 합치면 총 18개입니다. 그중 칼빈 존슨이 만들었던 터치다운은 무려 12개였습니다. 18개 중에 12개를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기록은 단 1개였죠. 칼빈 존슨 다음으로 생산성이 높았던 선수는 숀 맥도날드였는데 이 선수와 칼빈 존슨의 시즌 리셉션 야드는 999야드나 차이가 났고 리셉션도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23살의 2년차 선수가 팀의 명백한 1옵션이 되었고 터치다운으로 레리 피츠제럴드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합니다. 야드로는 리그에서 5위였죠. 이때 도대체 왜 프로볼 로스터에 발탁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면서도 무승 시즌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팀운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칼빈 존슨의 스킬셋은 타협 없는 토탈 패키지였습니다.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장면들을 밥 먹듯이 보여줬습니다. 텍산스를 상대로 기록했던 96야드 터치다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스피드는 말할 것도 없이 빨랐고 두세 명이 같이 태클하지 않으면 절대 쓰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도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칼빈 존슨이 그냥 상위권 리시버가 아니라 동시대 톱 리시버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집중력과 바디 컨트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빈 존슨의 집중력이 돋보였던 플레이는 상당히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거의 항상 더블팀 마킹을 받았기 때문이죠. 더블팀 사태가 심했을 때는 골라인 상황에 칼빈을 대인 방어하는 수비수가 2명이 동시에 있었을 정도로 모든 수비 코디네이터들이 칼빈 존슨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칼빈 존슨은 굴하지 않고 엄청난 집중력으로 다른 선수들보다 높게 뛰어올라 공을 잡았습니다. 2명을 상대로도 초등학생들과 볼경합하는 것 마냥 여유롭게 공을 잡는 것 같이 보였고 심지어 3명을 상대로도 절대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쿼터백이 던지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걸 던졌던 매튜 스태포드가 칼빈 존슨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볼 수 있는 플레이네요. 만약 높게 뛰어오를 여유가 없었을 때는 패스의 낙구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비수보다 먼저 공을 잡았습니다. 공이 굴절되어 튀어 올랐을 때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공을 잡았고 스태포드가 높게만 던져준다면 10중 8구는 칼빈 존슨이 플레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톱티어 집중력과 더불어 칼빈 존슨은 196의 큰 프레임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는 바디 컨트롤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공중에서 수비수에게 밀리는 와중에도 발끝까지 신경 써서 제어하는 괴물이었고 높이 뛰어 공중에서 거의 누워있는 상태로 공을 잡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풀 익스텐션 캐치는 칼빈 존슨에겐 너무 쉬웠죠. 이런 바디 컨트롤 능력과 집중력이 더해져 한손 캐치도 보여줬던 칼빈 존슨. 경기를 볼 때마다 이런 피지컬에서 이 정도의 바디 컨트롤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NFL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리시빙 시즌을 만든 장본인도 칼빈 존슨입니다. 2012년이 그 시즌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단일 시즌 최고 리셉션 야드는 1995년 제리 라이스가 기록했던 1848야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칼빈 존슨이 박살냈죠. 1964야드를 기록합니다. 경기당 무려 122.8 리셉션 야드를 가져간 셈이죠. 이 외에도 NFL 최고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600야드 시즌 2번, 8경기 연속 100야드 이상, 단일 시즌 최다 100야드 경기, 커리어 최다 200야드 경기 등등 정말 많습니다. 압도적인 커리어를 개척해가고 있던 칼빈 존슨이 2015 시즌을 뒤로하고 갑작스럽게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실 팬들에게는 굉장히 갑작스러웠지만 칼빈 존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팀의 부진과 몸의 컨디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부상 이력이 루키 시즌부터 쌓였었는데 이때는 다리의 감각을 잠깐 잃었을 정도로 심했던 허리 척추 쪽 부상이었습니다. 그 후엔 무릎 부상과 발목 부상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칼빈의 아내분인 브리트니는 아침에 칼빈이 재활을 하려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스쿠터가 지나가는 것 같은 바닥에 무언가 쓸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발목 부상이 너무 심해져서 플렉션, 이 발목 굽힘이 거의 되지 않았고 그렇게 발을 들지 못해 바닥에 끌고 다닌 거죠. 매 경기마다 칼빈 존슨은 오늘은 어떻게 살아남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칼빈 존슨이 공을 받을 때마다 수비수들은 있는 힘껏 태클했는데 그렇게 태클을 하지 않으면 쓰러뜨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강한 태클들이 칼빈 존슨에게 가했던 임팩트가 쌓이고 쌓여 결국 칼빈 존슨의 은퇴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2015 시즌 이후엔 더 이상 메가트론의 압도적인 플레이를 볼 수 없게 된 거죠. 오버더캡 웹사이트에 의하면 칼빈 존슨의 커리어 수입은 한화로 총 1,53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칼빈 존슨은 프리미티브라는 대마 연구회사를 설립해 의료용 목적의 굉장히 과학적인 커리어를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현역으로 뛰며 겪었던 통증과 부상들을 잘 알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 더 효과적으로 진통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칼빈 존슨은 2021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습니다. 당연했던 결과죠. 여러분, 이번 영상도 NFL의 허가를 받아 크리에이터 액세스 패스를 통해 받은 자료 화면들로 제작되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대본을 쓰고 편집을 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칼빈 존슨이라는 이 선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레전드 선수인데 혹시 여러분의 최애 선수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보고 제가 고려해서 최대한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서포트 해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